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0월 22일 제62일에 한능검 심화 해설을 합니다. 자, 31번부터 50번까지 갑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그지? 이 내용은 바로, 어제였는데, 초덕광어척이라고 합니다. 초덕광어척. 초덕광어척. 뭐냐면, 초지진에서, 강화도입니다. 초지진에서 패합니다. 덕진진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성보에서 죽게 돼요. 누가? 어제연 장군이. 어제연 장군과 그 형제 350여 명이나 이제 죽게 됩니다. 군인들이. 자, 어제연 장군이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미군이 돌아간다는 거죠. 별로 먹을 게 없는 이런 나라에서, 뭐 하냐. 그래서 이제, 통상하자고 하는데 전쟁을 하니까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전국에 척합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 흥선 대원군이. 이게 바로 이제 척합의를 세웠다.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덕광어척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자주국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이랑 수교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조선이랑 일본이랑 최초로 수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이제 서양이랑 최초로 수교하는 건데,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자, 2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김홍집입니다. 그렇죠. 가져오는 게 바로 조선 책략입니다. 자, 2차 수신사 누구라고요? 김홍집. 1차 수신사는 김기수가 갔고, 2차 수신사는 김홍집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선 책략을 갖고 오는데, 조선 책략은 바로, 요거, 미국이랑 수교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구를 만들어. 기구가 바로 통리기무하문.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1880년경에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이제 1876년이고요. 요거는 이제 1882년. 이렇게 됩니다. 이 집 책통이 바로 1880년대에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쩌고저쩌고 33번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뭘까요? 이게 바로 이제, 이모군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모군란 얘기하는데, 임경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관도 죽이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어민 씨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도망갔죠. 결국은, 자,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이모군란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쉬운 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보따리가 누구냐, 그죠? 주시경 선생.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야 게 주시경 선생이죠. 이분은 바로 이 국문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누구랑 같이? 지석영 선생이랑 같이. 자, 누구라고요? 주시경과 지석영. 근데 지석영 선생은 이제, 의학에도 관심이 많았죠. 그 예방의학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종두법도, 보급했던 분이 바로 이, 지석영 선생입니다. 그렇지만, 언어학에도 밝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시경 선생의 제자가 만든 게 이제 바로 조선어학회, 조선어연구의 조선어학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아요. 300 어쩌고저쩌고인데, 자, 이게 바로 뭘까요? 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합니다. 국채보상운동, 나라 빚이 많았다는 거죠. 보상운동은 이제 1907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일본 놈들이 방해가 심하겠죠. 이게 대한매일신보, 근데 이제 대구 대한매일신보 기억하시면 돼요. 대구에서 시작됐다, 이거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큰 역할을 줬다. 왜냐하면 영국인이 발행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영국과 동맹을 맺던 일본이 처음에는 탄압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김광재, 서상돈 이런 분들이 주도했다는 거죠. 김광재와 서상, 돈 들어가죠. 돈. 그래서 돈 문제다. 서상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채대강돈. 자, 답은 요 대한매일신보에서 큰 역할을 해줬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체는 뭐냐? 이 단체는 어쩌고저쩌고, 이게 바로 뭘까요? 자, 신민을 비밀교사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학교를 세워야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걸 세웁니다. 또, 자, 태극서관, 자기회사, 도자기회사 등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 계몽 활동을 하기 위해서 태극서관도 세웠다. 그 다음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세웠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신민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조사는 바로 언제 했을까요?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는 이겁니다. 무원회토태,
무언해토테. 자꾸 말해봐야 돼요. 구구당하듯이 말해봐야 뭐라고요? 얘네들이 무단 통치, 지들의 마음대로 하는 공포 통치를 합니다. 공포 통치. 자, 그 다음에 헌병이 경찰을 지휘해. 그래서 헌병경찰이라고 그래. 헌병경찰 통치.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허가제로 해. 회사령, 이렇게 허가제. 민족 자본을 이제, 육성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토지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토지를 이제 완전히 약탈해 가는 거죠. 토지 약탈. 그쵸? 토지조사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형령은 때리는 거예요. 태형령은 일본에는 안 하고 우리나라에만 조선에만 시행된다. 이제 때린다. 그래서 10년대는 무언해토테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박상진, 김좌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대한광복회라고 있었습니다. 대한광복회. 이것도 역시나 대구에서 1915년에 박상진, 김좌진이 주도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자편 공사입니다. 공사는 뭐냐면요. 공사는 공화정을 추구하게 돼 있다. 공화정. 그 전에 신민회가 있었다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사관학교를 설립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김좌진 선생이 성동사관학교를 만듭니다. 성동사관을 만들었다. 자, 역시나 공화정을 주도했다. 자, 신민회 다음으로 공화정을 추구했다. 이게 바로 대한광복회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상진 선생님 잡혀서 돌아가시고 김좌진이 이제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엘버트 테일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제가 장한 제암리 학살 사건을 보도했다는 거. 제암리, 이게 바로 뭘까요? 제암리, 화성 제암리, 유관순하면 뭐요? 3.1운동이죠. 3.1운동은 답이 뭘까요? 3.1운동으로 이놈들이 바뀌는 게 바로 뭐냐면 문보산치입니다. 문보산치. 그 앞에서 3.1을 붙이는 거야. 3.1운동으로 소위 문화통치를 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감시 감독하는 거죠. 이간질 시키는 거죠. 보통 경찰 통치한다고 하면서 경찰을 4배 가까이 늘립니다. 고등계량을 또 따로 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합니다.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배불리는 게 아니라 일본에 더 많은 양을 수출해 버립니다.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더 못 살게 됩니다. 치안유지법으로 자, 공산당 때려잡는다고 하지만 일반 단체 독립운동을 때려잡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20년대인데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을 계기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만적으로 바뀐다. 3.1 문보산치, 이렇게 문보문화통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 이동영 선생인데 김구 선생과 같이 이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던 분이 바로 이제 임시의장 출신의 바로 이동영 선생인데, 이동영 선생은 뭐요? 당연히 임시정부 역할이 뭐냐, 국민위원부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위원장은 바로 이제 이승만이 되겠죠. 이릉양행, 그다음에 백산상해 등을 통해서 이제 국내와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리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만세부는 천도교의 기관지고요. 그다음에 신흥 강습소, 요거는 이제 임시정부 세우기 전에 신흥 무관학교 등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서로군정서, 그다음에 신흥 무관학교 등은 바로 서간도 지역에. 자, 임시정부는 상해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답은 뒷과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이 포스터는 미국과는 상대로, 그렇죠, 전쟁을 벌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요. 태평양 전쟁.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정신대, 징용, 그 다음에 징병이 일어납니다. 정신대와 징용, 징병. 자, 그래서 이제 성노예로 삼는 거죠. 위안소는 만주사변 직후부터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대만 이런 사람들도 끌고 갔는데, 이제 정신근로령은 이제 망하기 직전에 1944년에 이제 20만 명 이상을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40년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메가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러일전쟁 직후에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라면, 미스 협정은 이제 20년대 만주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제 암태도 소속정에는 이제 저쪽 목포 지방 있는 이제 섬, 암태도라는 섬에서 최초로 소약정에 승리하는 거는 23년, 20년대입니다. 회서령은 이제 10년대, 그렇죠? 자, 그래서 40년대는 요거 3번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일제강점기 때 개신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단군 숭배에서 당하는 거는 대종교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대종교다.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자, 나라고 해야 되겠죠. 의민단 주장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라 말하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제학당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감리교죠, 감리교.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해야 됩니다. 어린이날은 천도교, 동화에서 나온 천도교 소년의 방정환 선생이 이제 했죠. 그쵸? 요거는 이제, 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맞는 거는 요거야. 간척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세상화 운동을 저지른 게 바로 원불교. 누가 써서? 박중빈. 그래서 원빈이라고 합니다. 원빈이라고 합니다. 원빈 저기 허세남이네? 원빈 저기 허세남이야? 원빈 저기 허세남이야. 무슨 말이냐? 자, 원불교는 1916년에, 자, 소태산 박중빈이라는 분이 창시했는데, 저축, 장려했고, 그쵸? 그 다음에 개간, 간척을 실행했고, 그 다음에 허례허식 폐지했고, 그 다음에 새생활 운동을 진행시켰고, 민족운동으로 진행시켰고, 남녀평등까지 있었던 게 바로, 지금도 100만 이상의, 자, 교세가 있는, 그쵸, 신도가 있는 원불교입니다. 원민적이 허세남이야. 바로 원민적이 허세남. 굉장히 외우고 싶죠? 원민적이 허세남, 간척사업, 개간사업,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불교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번, 조선민족혁명당이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조선의용대라는 건데, 의용대는 이제, 좌익군대는 맞습니다만, 우익의 지원으로, 장제스의 지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좌익으로 가려고 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에 합류하려는 세력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관내라는 것은 중국 본토라는 뜻이죠.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이제 군대는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광복군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를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김원봉은 다 알죠. 윤세주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김학연, 이상설, 그 다음에 윤동주, 송몽규 있었네. 그쵸? 이분들이 이제 여기, 명동학교 출신인데, 그 전에 서전선수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북간도 지역에서 뭐가 있냐죠. 그렇죠? 북간도 지역은, 이제 바로, 뭘까요? 북간도 지역이니까, 북로군정서가 맞아요. 북로군정서. 뭘까요? 김좌진. 그렇죠. 아까, 광복회 활동하다가, 이제 북간도에 정착했는데, 김좌진 선생님 북로군정서니까, 북좌죠. 북좌. 그리고 이제 세 분이 더 있죠. 홍동무가 있다. 홍동무는 홍범도, 자, 대한독립군 홍범도, 그 다음에 고무도국부의 이제 최진동, 그 다음에 안무, 이런 분들이 이제 장군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 분들은 누구야?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쵸? 그리고 또, 요 분들과 합쳐서는 이제 청산리가 되는 거죠. 청산리 영웅 김자진이지만 홍범도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의 영웅,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다. 자, 어디라고요? 북간도다. 북간도. 그렇죠. 북간도 지역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서전서수 명동학교. 자, 서명, 북좌, 홍동무다. 서명, 북좌, 홍동무. 그렇죠. 서명 바로 서전서수, 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명동학교. 서명, 중간, 북좌, 홍동무. 근데 중광당, 감면의 등도 있는데, 일단은 복잡하니까 서명, 북좌, 홍동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서윤복 선수가 환영을 했는데 보스턴에서 1등을 했어요. 여기 감독이 누구냐면 바로 베를린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손기정 감독이 이제 서윤복 선수를 우승시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미군 군정청, 즉 미군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미군은 뭘 했냐면 여기 신항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남기관 재산을 정리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군정청이라는 건 군정청은 미군정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이게 바로 이제 1947년 이렇게 되겠다. 요 47년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군이 하는 게 신항공사라는 게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6번. 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파주시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요 마을이 있었다는 거, 요런 거, 요 지역이 바로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완충지대가 되는 거죠. 비무장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있었던 일, 이 전쟁은 뭐예요? 6.25라는 6.25. 전쟁 전에, 전쟁 전에 일어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한반도를,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한반도를 제어하겠다 해가지고, 일본하고 필리핀 정도만 보호하고, 한반도하고 대만은 제외한다라고 선언해. 그 에치슨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아주 영감을 얻고 이거에 용기 얻은 김일성이가 6.25 남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950년 1월 달에 바로 이제 6.25 남침이니까 이게 바로 전쟁 중이 아니죠. 전쟁 중에는 부산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흥남철수가 일어났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방위군 사건 뭐 등등으로 이제 착복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린 학생들한테 줄 거를 지네가 이제 빼돌리는 사건이 이게 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건 다 전쟁 중에 일어나고, 요거는 에치슨 선언은 전쟁 전이죠. 전쟁 전이기 때문에 일본이 답이 된다. 자, 47번.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신민당과 공화당 어쩌고, 이게 바로 이제, 삼성기원인데, 5입니다. 즉, 5대부터, 자, 9대까지인데, 5, 6, 자, 5, 6, 7, 8, 9 이렇게 됩니다. 즉, 5, 6대는 이제 박정희인데, 여기까지 하다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3번 해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삼성기원을 해가지고,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김대중이랑 싸워서 겨우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8차 기원이 바로 유신이야, 유신. 유신을 통해가지고 8, 9 대통령이 되는 게 바로 5, 6, 7, 8, 9 박정희 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박정희 정부 때는 바로 요 삼성기원을 통해서 7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유신 체제를 만드는데 강력한 지도 체제, 강력한 이제 대통령제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10월 유신이 되는 겁니다. 10월 유신이 바로 유신헌법이다. 그렇죠?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각 책임제 정부 형태는 뭐예요? 이거는 이승만이 물러나고 나서 장면 정부가 들어오는 게 이거죠. 경향신문이 폐간되는 건 그 전에 이제 독재 정부에서 이승만 정부가 폐간시킨 거. 국가적인 최근에 이제 5.16을 일으켰던 박정희가 일으킨 거죠. 조봉암 등을 죽이는 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나 경향신문 폐간되기 전에 이제 조봉암 등도 이제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국회 해상권 이런 등등에서 긴급조치권 등을 만드는 거는 바로 유신헌법이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삼성기원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공화당 하면은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광주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광주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되면 자, 의팔동호회입니다. 의팔동호회. 뭐냐면요, 조선왕조 의계라고 있어요. 조선은 이때 큰 사건을 이제 사진처럼 찍듯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반성한다고 일성록. 정조가 쓰기 시작했던 일성록. 그 다음에 이제 5.18 기록물이 바로 뭘까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기록유산.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죠? 하나 말면 안 되고, 의팔동호회 난세, 의팔동호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되는 거죠. 이거 다음에 이제 독재타도 호원철폐가 나오는 거. 이거 다음에, 훨씬 다음에, 자, 전두환 정부 때 이제 직전에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분이 누구냐? 김영삼 대통령인데, 이제 기억해야 돼요. OECD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게 뭘까요? 자, 실재수 지역 ETF 이렇게 되는데, 자, 금융 실명제입니다. 실명제. 그렇죠? 공직자 재산 등록. 그다음에 이제 수능.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그다음에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등으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등을 구속하죠. 그렇죠? 역사 바로 세우기. 그다음에 이가 뭐냐면 이가 이제 캐드라고 해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고, WTO에도 가입을 하고 OECD에도 가입을 합니다. OECD에도 가입을 하다가 이제 IMF까지 맞았. 게 바로 이제 김영삼 정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재수적 ETF 답은 그래서 이거가 되겠습니다. 배역다가 달성은 이제 1977년 박정희 정부 때 이렇게 됩니다. 개성공단 하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한미 FTA 체결,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요거는 김대중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정주행의 소떼방부, 이게 바로 이제 통일노력이 뭘까요? 통일노력은 바로 자, 6.15 공동선언이 되죠. 6.15 공동선언은 이제 햇소금 요기행위입니다. 햇소금
자, 유기개경, 그렇죠. 유기개경 됩니다. 자, 햇볕 정책은 자꾸 퍼준다 이거죠. 퍼주면 개방할 것이다. 개방 안 했지만, 자, 소떼를 방북한 사람이 바로 정주영인데, 자기네 집이 고향 강원도 통천인데, 아버지의 소판돈을 가지고 훔치고 나서 대그룹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 1000마리를, 한 마리에다 플러스 1000마리를 더해가지고 이제 방북해가지고, 북한에, 관심도 쏠리고, 북한에 굉장히, 이제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는데, 바닷길로 가게 됐습니다. 왜? 이때는 뭐가 많아요? 지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제거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육로관광이 시작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6.15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공동선언.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인데 이산가족 최초는 전두환 정부 때고 이제 정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그 다음에 경의선 복구 이런 것 등이 이제 김대중 정부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답은 요거다. 소떼봉 해석은 유기개경. 자, 김대중 정부 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하프 학사, 하프 스터디 등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자세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